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예, 유광식입니다. 네, 현장을 찾아서 유광식 취재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주 멋진 곳에 갔다 왔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예. 네. 야, 눈 내릴 때 찍은 사진인데. 저기 맞네요. 오늘. 예, 아주. 오늘도 좀 추웠습니다. 예. 예. 저렇게 멋진 곳이지만 저기서 뭔가 잘못된 것은 가리고. 예. 네, 또 무죄되면 무죄를 풀고 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잣대를 대는 거고 선한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는 아주 그런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울지방법원은 아주 저기 이제 같이 중앙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이 있었고요. 네. 저쪽에 보이는 데가 이제 대법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잣대는 바로 이제 이 캐논이라는데 네. 캐논은 이제 말 잣대거든요. 네. 이 잣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법은 공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라 해서 벌써부터 네. 2월 28일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아니나 다를까 재판석에는 그러니까 그 뭡니까 판사. 아니 그러니까 예. 법정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오늘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공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월간 지방자치 그 원고를 새벽 4시 반까지 마치고 과연 이거 어떻게 서울까지 KTX를 타고 갈까 차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피곤해도 차를 가져가야겠다. 왜 그 장비도 있고 책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차로 네. 한 7시 반에 출발해서 진짜 올라갔는데 다행히 차가 덜 막혀서 네. 제 시간에 좀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몇 가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예예. 그 중간중간에 인터뷰도 한 2번 정도 있고. 네. 예. 자, 신설 법인 그 시사모에 대해서 어제 우리 최종열 찬문 TV 대표님과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벌써 자, 그렇게 이게, 발표가 됐나 싶어서. 예, 사실은 뭐 한 2달 전부터 준비를 해봤던 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르죠. 이게 시더스 그룹 관계자들한테는 팬덤들에게는 네. 진짜 뭐 담비와 같은 네. 그런 것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건데요.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었으면은 네. 모든 게 다 넘어가서 이제 3월부터는 이제 뭐 대출 받은 사람들, 뭐 렌트한 사람들, 뭐 여러 진짜. 가지 이제 물고 물리고 물려서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텐데 정말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잘 했던 분들 때문에 제가 봐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사실 취재본부장으로서 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진짜로 오늘 피곤하고 힘들어도 서울까지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과연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인데 공판 준비 기일은 그냥 2월 19일부로 새로 임명받은 새로운 판사고요. 그래서 판사가 새로 임명됐으니 검사와 변호사가 또 피고인들 이렇게 와서 이제 공소장 가지고 서로 이제 그냥 상견례하는 자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이성희 변호사에게 전화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공판 준비는 안 가도 안 됩니까 하니까 오늘은 재판에 좀 준해서 그렇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꺼이 올라갔어요. 보니까 장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12시에 도착한 사람도 2시 재판인데 12시에 도착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한 50명 이상이 줄 서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기자입니다 하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더만은 그 뒤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들라버리지 마세요. 저 뒤에 가세요. 뭐 이런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저도 시끄러운 걸 싫어서 그냥 어차피 그 자리에 착석한 사람만 기준으로 꽉 찼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저 바깥에 앉아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이성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성희 변호사가
거기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상은 회장의 개인 그 변호는 네. 안 하는 걸로 이제 했는데 그 보니까 이제 오늘 그 재판장이 판사가 있고 네. 검사가 있고 이제 변호사 있는데 네. 변호사는 LKB 변호사 그다음에 대륙 아주 네. 김 변호사 그다음에 이성희 변호사 이렇게 왔는데 네. 이성희 변호사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의 변호는 그 LKB 네. LKB에서 하고 또 보석에 관한 것은 그 대륙 아주 네. 변호사가 하고 이성희 변호사는 이상은 회장을 제외한 네. 그 이사 그다음에 단장 그다음에 광역단장 그다음에 본부장 또 트리플까지 오늘 피고인이 왔더라고요. 네. 피고인이 총 10명이에요. 이상은 회장하고 그다음에 이사급 2명 그다음에 이사인데 등재 이사 아닌 그 이사 1명 네. 또 그다음 본부장 또 2사람 트리플 또 1사람 네. 이에 대해서 총 한 10명이 왔는데 전부 다 방문 판매법 위반 네. 그 관계로 지금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실제로 네. 뭐 이제 사실관계 확인 네. 그 이상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맞는지 네. 그다음에 다른 피고인도 본인이 맞는지 네. 그걸 확인하고 이제 그 관계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지금 자꾸 이제 이성희 변호사를 이렇게 몇 번 만나보다 보니까 네. 팬비가 아니지 팬덤 네. 팬덤 중에서도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네.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KTN 한국 방송을 합니다. 실제로 네. 비대위가 있다 하지만 비대위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팩트를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네. 그 팩트를 제가 좀 체크하러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성희 변호사가 네. 확인을 했어요. 제가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네. 끝나고 나서도 가기 전에도 인터뷰를 먼저 했어요. 네. 한 23분 하고 네. 또 끝나고 나서도 기다렸다가 또 사무실로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제가 오늘 거기에 이제 갔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좀 보기 위해서 갔는데 네. 첫 번째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변호하는데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는 변호를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네. 그 이상한 회장에 대한 그 변호를 했는 것보다 네. 여기 피고인 중에 휴스템 영농조합 법인이 있어요. 네. 그 법인도 벌금을 또 맞고 그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인에 대해서는 이상한 회장을 변호한 것은 아니지만 네. 휴스템 법인에 대해서는 이성희 변호사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호를 했고 네. 또 LKB에서도 변호를 하긴 했는데 이성희 변호사가 좀 더 도와줬다고 하는 것이 네. 우리 대표님도 알다시피 이성희 변호사는 현장을 쫓아서 네. 또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고 들어보지 아니하고 그 4차 산업에 대해서 들어보지 아니하면 파악이 안 되거든요. 제일 변호사의 중요한 점은 실제로 있었던 일 네. 이거에 대해서 판사에게 변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지식과 능력을 겸비해야 되는데 네. 이성희 변호사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탁월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왜냐하면 현장 얘기를 들었는데 그 LKB 변호사도 많이 좀 변호를 이제 도와준 그다음에 본부장이나 그 트리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뭐 신탁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가 나왔었죠. 예, 우선 신탁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제가 23분짜리 첫 번째 그 어제 방송을 인터뷰를 재판 가기 전에 들려줄 건데요. 그걸 한번 먼저 거기에 이제 보면 봐야 되겠네요. 네.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신설 법인에 대해서는 1월 23일 날 이상은 회장이 그 자필로 네. 이성희 변호사와 그 손찬조 팀장에게 네. 신설 법인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회사 그 뭡니까 회생 네. 회생에 대해서도 이성희 변호사와
그다음에 이성희 변호사가 담당을 하라. 네. 그다음에 이 신탁도 마찬가지로 네. 신탁도 이성희 변호사와 그다음에 손 팀장에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자, 어제부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8일이지 않습니까? 수요일 2월 28일. 2월 27일 화요일부로 휴스템 영농조합법인에 네. 그 계좌가 네. 삽 들어갔답니다. 네. 그래서 그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금액이 다 빠져나갔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휴스템 영농조합 법인의 카드 있지 않습니까? 네. 카드도 다 중지가 되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성희 변호사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신탁을 해 두지 않았다면 네. 어제부로 싸그리 다 압류를 당해 버립니다. 압류 당해 버리면 팬덤들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나 큰일 날 다름없습니다. 뻔했네요. 예. 네. 그래서 그나마 했고 네. 또 이제 박성희 그 실장을 또 제가 통화를 했어요. 네. 성명서 발표도 이제 했다는데 네. 박성희 실장도 그 이제 조만간에 네. 이번 주 한 3월 8일쯤에 네. 완전히 다 실태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네. KTN 한국방송과 방송을 하기로 네. 했습니다. 싹을 다 깔아 내가 뭐가 뭐 두렵나 처벌하거든 처벌하거든 처벌받고 네. 그래서 다 까는 걸로. 그다음에 현재 네. 그 337억 원은 어디 갔나 네. 하고 물어보니까 네. 그 돈은 일부 필요한 곳에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일부 그 이상은 회장의 그 네. 요청대로 마지막 프로모션 할 때 들어갔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처벌 불원서 네. 그걸 받기 위해서 돼 있고 나머지 네. 금액은 전부 다 잘 보관이 됐다고 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 445억짜리를 100억 손해보고 파는 것은 그게 뭐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이래 좀 여기저기 한번 물어봤어요. 네. 물어보니까 이상한 회장이 그 건물을 살 때에 비싸게 샀다는 거죠. 비싸게. 그리고 나머지 뭐 그 비싸게 샀는데 그 어떻게 됐는지 그 돈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네. 현재 337억도 네. 살 사람이 없으면 안 팔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 때에 좀 비싸게 사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들렸고요. 지금 그 돈은 잘 보관해 있고 현금 확보를 해놓은 게 천만다행이네요. 정말이죠. 네. 지금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신탁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팬덤이 투자했던 그 돈들은 네. 어떻게 뭐 건질 수가 없을 정도로 압류돼 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고 신설 법인에 대해서는 이상한 회장 역시 그 지시를 한 내용인데 네. 지금 이제 우선 어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시사모인데 네. 우리가 항공모함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시더스를 사랑하는 항공모함. 그러니까 이제 이 큰 배로 치면 네. 항공모함은 정말 이게 어디 물에 침몰되지 않거든요. 네. 웬만하면 막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런 미드웨이 함대 같은 네. 경우 네. 뭐 그런 것처럼 계속 가기 위해서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네. 자, 또 물어본 게 있어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좀 질문을 좀 예리하게 합니다. 네. 네. 자, 휴스턴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이 지금 이제 해산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압류된 상태인데 실제로 네. 뭐 네. 해산된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시사모 이 신설법인이 네. 완전히 별개냐 아니면 휴스턴 코리아를 연장해서 하는 거냐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휴스턴 코리아를 네. 똑같이 이름을 하면 그 인정을 못 받는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의심을 살 수가 있으니까 네. 인정을 못 받는다기보다는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신설법인 이름을 다르게 시사모로 해서 여기에 이제 새로 네. 그 여기 있는 해피캐시 그다음에 추정자산 네. 이는 그대로
옮긴답니다. 그냥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뭐 가고 안 오는 사람은 못 오냐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싸그리 다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팬덤들이 선택의 여지 관계없이 이렇게 잘 이제 옛날의 행복을 뭐 지금 당장은 찾을 수 없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예. 그 인터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거 다 들어야 됩니다. 이성희 변호사가 꼭 해야 되는 얘기고 또 들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팬덤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비대위마다 조금씩 뭐 잘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시더스를 살리자 이런 거는 아는데 왜 모함을 합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오면서 서울 갔다 내려오면서 이걸 하나 보냈더라고요. 본부장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좀 빼고 저기 뭐 애플 플랫폼이 어딘지 몰라요. 애플 플랫폼에 어떤 사람이 쓴 글이에요. 자, 제가 수원의 팬덤 분께 조금 전 들은 얘기인데요. 박재일, 박성희, 손찬조 그리고 본사의 쇼핑몰 책임자 이 4명이 빼돌린 돈만 8천억 원이 된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목숨 걸고 부정을 한 사람들을 만나 그에 대한 응징을 할 것입니다. 분통이 터지는군요. 그 좋은 회사를 이렇게 몽땅 먹겠다고요? 제가 이제부터 나설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가슴이 메어집니다. 이혼, 가정 파탄, 명예, 자존심, 공황장애란 말이죠. 그리고 건강도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자를 이제 보내온 것을 제가 들었는데 얘기인가요? 근거 없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조사해봐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박성희 실장에게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는데 이게 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뭐 시키면 좀 찔리는 거 없나? 이러니까 그냥 막 웃더라고요. 정말 단독 뭐 몇천만 원이라도 있으면 진짜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얼른 들어봐도 돈이 8천억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4사람이 빼돌렸다는 거죠. 자, 참 정말 아주 이제 그래서 정말 그렇게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성희 실장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는 다 수집해서 전부 다 고소를 하겠답니다. 아니 PD 수첩이 잘못된 줄 알았더니 이분들도 잘못하고 있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8천억을 진짜 지금 뭐 이게 해먹었으면 아주 진짜 엄청나게 해먹은 거 아닙니까? 처벌을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있는데 이성희 변호사 사무실에 어제 이름은 안 밝혔어요. 안 밝히는데 진짜 무지막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여기 뭐 사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일일이 그 남의 이야기를 뭐 하는 것보다도 있는 그대로 이성희 변호사가 그 상가에 그 번영 회장인가 뭐 어떤 직책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온 거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거 읽어봐 드릴게요. 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성희 깝치지 마. 곧 잡으러 간다. 기다려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한번 볼게요. 왜 이성희 변호사 시더스 경영에 간섭하는가? 그 다음에 막 손들고 지금 있어요. 네, 이제 뭐 초상권 침해나 안 하지만 왜 이성희 변호사 시더스 경영 간섭하는가? 또 누가 그런 걸 알려주는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사진 찍힌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성희 변호사가 얼마나 창피한지 정말 이성희 변호사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지 마라. 이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수임하지 않은 거에서 간섭하는 거 없거든요. 자, 저는 이성희 변호사 편드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 변호사를 비방하지 말라. 변호사법 위반이다.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 상가에 그 사람들이 이성희 변호사를 좀 존경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영상을 봤는데요. 동영상을 틀어보니까 이성희 사기꾼이라고 해놨어요. 목소리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들을 것도 없어요. 들을 것도 없어요. 들을 것도 없다고. 들을 것도 없다고. 그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이성희 변호사가 형사 고발 조치하겠답니다. 네. 자, 어떻게 사기꾼인지 밝혀야 될 거죠. 네. 그래서 이성희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이제 4명 5명이 와서 단체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4명 5명은 집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래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그래 됐고요. 오늘 아니 항의하라는 곳에 MBC나 거기 PD수첩 하는 건 안 하고 왜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날립니까? 예.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 이제 어떤 한 변호사를 이렇게 뭐 쫓아내고 이렇게 해임을 시키면 뭔가를 이익이 있는가요? 참. 자, 하여간 저 인터뷰를 먼저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인터뷰를 듣고 오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서울 서초동의 그 이승희 변호사님 사무실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오게 된 이유는 굉장히 점점 이 팬덤 비대위 또 합동 다른 천안 안전지대 그 비대위와 또 본사하고 많이 다른 점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직접 이승희 변호사님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변호사님. 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좀 이따 이제 회장님 재판 때문에 예. 준비하고 지금 오후 2시에 지금 이제 공판 준비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 공판 준비길이지만 재판에 준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재판이 복잡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1조 원이 넘기 때고 예. 그다음에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이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증인은 몇 명인지, 앞으로 향후 재판 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걸 이제 당사의 입장이 자백하는 것인지 부인하는 것인지. 근데 저희는 예. 지금 부인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단계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방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입장에 밝히고 증인을 몇 명 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 전문가를 채택해서 감정할 건지 이런 그러니까 스케줄 잡는 날짜입니다. 예, 지금 휴스템 코리아 팬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단톡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네. 그 방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이승희 변호사는 우리 하늘에서 내려준 정말 구세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또 생각하는 또 많아요.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하늘이 내린 사기꾼이다 이런 주장도 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해임됐다 안 됐다 그랬는데 결국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 확인됐는데요. 유튜브가 아니라 조금 전에 서초소에 전화한 거 들으셨죠? 예. 서초소 나일이 수사관님도 물어요. 해임된 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상은 회장님만 빠지고 다른 변호사하고 나머지는 전체 다 한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예, 마침 일부러 스피커를 틀어놓고 네. 제가 좀 확인을 요청했는데 그 서초경찰서 수사관도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서 네. 그거는 전적으로 해임된 것이 아니고 네. 이상은 회장 본인 빼고 나머지 전 대상자들을 사기에 관한 그런 변호사를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 회장님이 돈을 한 3조 원 정도 들어갔고 예. 상당 부분은 이제 선수금이나 또 회원들 출금, 그다음 쇼핑 이런 걸 들어갔지만 그래도 한 7, 8천억, 1조 원이 어떻게 투자됐는지 그걸 누가 했냐 물어봤더니 실제로 여기는 회장님 거의 대부분 단독으로 결정된 사건이고 네. 투자 과정을 대부분 몰라요. 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마치 알고 한 것처럼 돼 있어서 조금 견해가 좀 다르더라고 입장이. 예, 지금 어제 이 변호사님 사무실에 앞에 네. 나와서 한 대여섯 명이 와서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어제 방송 동영상 누가 줘서 보니까 이 승희 변호사는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사기라는 게 뭘 해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사기를 친 게 내가 다 유튜브 공개한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아니 회장님이 지시했는데 사기라는 게 그러면 내가 회장님을 속였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여기 보시면 다 신탁을 하는 걸 나 혼자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회장님이 지시를 해서 한 거예요. 예,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손 찬주 팀장 같습니다. 손 팀장에게 외국 법인 휴스템 법인에 소속된 부동산 및 자산 주식 금융 부동산에 대하여 가로 열고 주식. 예, 주식 금융 부동산 전부 다 대하여 이승희 변호사님께 자문 받고 처리하기 바람. 자, 이렇게 처리하신 그다음에 사람이 마지막에 지금부터 전 회원들은 이승희 변호사님 유튜브에 가입하셔서
이상은 회장의 지침을 받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이상은 회장의 친필 사인이 맞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유튜브 할 때 처음 얘기했잖아요. 예. 그날 이게 된 거예요. 다만 이 얘기를 보안이 왜 필요했냐면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잖아. 네. 지금 막 압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다 하면 어떻게 돼? 벌써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제 손 팀장에게 하라고 했는데 손 팀장이 지금 삼성동 부동산 얘기를 나한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안 했죠.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그래서 그 당시 내가 그러면 하남 땅을 먼저 한다고 해서 우리 그 김상인 대행한테 얘기했더니 김상인 대행은 뭐라 그러냐면 그 억대 인지료가 들어가니까 안 된다. 예.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용을 모르고 어느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냐. 아마 그 사람은 신탁을 안 해본 사람이다. 그럼 내가 50만 이내에 하는 걸 볼래? 근데 해보라 이런 거야. 그래서 했어. 딱 등기가 딱 되는 거 보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아유, 아주 서프라이즈죠. 예. 놀란 거야. 왜냐하면 400억대 부동산을 50만 원에 내가 등기를 옮겨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수수료가 해서 아니 집도 전세 하나 얻어도 50만 원 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성희 변호사는 사기다. 그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 요청할 의도가 있습니까? 고소할 겁니다. 고소하겠습니까? 네, 고소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카드라 해서 카드라에서 마음대로 카드라면 네. 아무리 본인이 얼마 피해인지 그거는 자기 피해자고 난동을 부린 사람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리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업무 방해한 거. 들어오게 됐습니까? 들어왔죠. 저희 앞에까지 와서. 그리고 여기를 했고 그런 행동.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한 사람도 그건 1인 시위가 아니에요. 전 집단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4명이 쭉 쪼름에 앉아서 한 걸 그걸 뭐라 하면 집단 시위. 미신고 집회예요. 저거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고 그렇게 되면 그건 더 업무 처벌이 방해, 그건 조치할 거고 손해배상도 따로 들어갈 겁니다. 인적사항에서. 이분 재산이 여기 안에 저한테 신탁된 재산이니까 그거 제가 뺐을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신설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신설법인이 이름도 시사를 했는데 이거는 오늘 이 문서를 봤을 때는 이상은 회장의 결재 또 사인 있었고 실제로 회생 신청을 하라고 신청권도 이미 위험하니까. 예, 이성희 변호사과 김 전무가 누굽니까? 땡땡. 예, 김모 전무에게 기업 회생권에 대해서 처리 후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선 조치 후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회장님이 1월 23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상인 대행께 하라고 하진 않아요. 나는 당연히 김상인 대행께 하라고 했더니 지시사항이 어떻게 돼요?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은 조금 생각이 다르신가 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설법인에 대해서 네. 김상인 대행도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다른 팬덤 비대위에서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대행이 있는데 왜 그런 걸 왜 이 변호사로서 마음대로. 대행한테 왜 보고를 안 하고 마음대로 하느냐? 그 회장님이 이렇게 지시했어. 예. 나는 회장님 지시사항이었고, 회장 김상인 대행님께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물어봤더니 회장님께서 경영자로 뽑지 않았다는 거야. 그걸 왜 그러냐면 내가 하라고 한 것은 그 아까 500개 플랫폼에 2억씩에서 1000억을 만들라고 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하라고 했는데 클라우드 펀딩으로 하면서 사건이 문제가 터졌고 그걸 못한다고 하니까 왜 그러면 딴 거 하느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오는 130만 원 대구에 김모 플랫폼장이 나한테 의견을 갖고 왔어요. 네. 나한테 갖고 오고 우리 엄 변호사님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안을 제시했는데 회장님은 그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130만 원 곱하기 원금 회수한 팬덤 8만 곱하기 한 10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안을 회장이 왜 안 했냐면 그 당시 500만 원 500 플랫폼 곱하기 한 폼별로 1, 2억 정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1000억이 되니까 그 쉬운 방법을 하지 뭐하러 돈을 걷냐. 이렇게 회장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대구의 김모 폼장의 아이디어를 윤상 변호사가 직접 회장님께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한 부분이 아마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 같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예. 저도 같이 있을 때 했던 얘기고 예, 그렇습니까? 같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자, 신설법인이 지금 저쪽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같은 팬덤인데도 입건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비움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처음부터
본사 직원하고 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 이성희 변호사하고 전혀 같이 이제 드디어 본색이 드러난다 이런 쪽으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사실 나는 비움하고 관계없죠? 비움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어요. 오늘 처음 듣습니까? 네. 여기는 우리는 체험이지 무슨 비움이에요. 용어가 뭘 비워요. 채워야죠. 제일 궁금한 게 이 법인의 100% 주식을 신탁으로 해서 처리가 한 것이고 이 신탁된 회장님이 이 자산을 받았으니까 이걸 받을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비워요. 채워야지. 이 받을 법인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게 했는데 이름을 내라고 하니까 그냥 시사모로 일단은 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팬덤이잖아요. 시사모로 시도서를 사랑하는 모임. 예. 그냥 그 모임인데 그건 법인명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바꾸기 위해서. 가칭. 예.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라는 거고 거기 오동권 그 플랫폼장님도 대표이사나 부탁해서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또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다 바꿔서 할 거예요. 지금 김상인 그 대행은 그 박성희 실장에게 그 337억 중에 남은 돈을 300억 정도 주면 황금알을 낳는 그 일을 만들겠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돈은 물론 돈이 많으면 그거는 황금알을 낳는 것은 회장님이 한 자산이 한 5천억 정도, 7천억 정도 있다 그러니까. 맞네요. 예, 그 돈을 가지고 하면 되지. 황금알은 거기서 나오면 되지. 지금 이 돈은 뭘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작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예. 정말 돈 한 푼 못 받고 늦자마자 프로모션에 다 걸린 사람들을 그분들에 대한 우선 변제를 해야 돼요. 그분들 한 푼도 못 받고 시작됐기 때문에 참 억울하죠. 남의 돈 갖고 무슨 사업을 해요. 그분한테 그럼 동의 얻으세요. 그러면. 그럼 그 지금 들어오는 그 신탁될 거지만 그 돈도 신탁될까 아니라 그것도 이해 꼭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 자, 제가 이걸 신탁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손 팀장도 그렇고 저기 김상인 대행도 저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잘 안 믿죠. 믿는 사람 누구냐고요. KTN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긴 분들도 반신반의하잖아요. 저쪽 이름은 하늘에 얘기는 사기꾼 같고 어떻게 보면 하늘에 돈 천사 같기도 하고 어떤 양면성이 있다. 근데 KTN도 이성희 변호사가 한통속이 됐다는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마당에 누가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손 팀장도 나를 사기꾼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걸 쉽게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이러고 나서 회장님 또 만나러 가요. 이게 맞냐? 그리고 만나고 나서 하고 그래서 부동산을 하남권을 하나 줬어요. 근데 하남권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 하남권도 300억인데 갑자기 100억이 또 올라서 400억에 샀어요. 왜 갑자기 또 400억 주고 사냐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그 삼성동 그 부동산도 445억짜리를 100억 손해보고 팔았다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방식이고요. 제가 또 저 의정부 부동산을 또 신탁을 받았는데 뜻밖의 이해관계가 나타나요. 그 사람 소개한 사람이에요. 예. 소개한 교수인데 자기 투자해도 아는 사람이에요. 중개사도 아닌데 예. 불구하고 그 땅에 건축물 분양권의 모든 수익의 50%를 달라고 나한테 서류를 내놔요. 회장님하고 약정했대요. 그 회장님이 뭐 여러 사람에게 지금 뭐 그래서 위임을 나는 했네요. 그럼 회장님하고 따로 알아봐라. 이거는 수탁자들 또 채권자들 거니까 줄 수 없다. 그게 정부예요. 그것도 제가 막아냈어요. 그 하나 더 문의드리면 그 바로 그럼 신설 법인이라는 것이 지금 휴스텐 코리아는 어제부로 계좌가 동결되고 차압되고 그다음에 카드도 완전히 사용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중단됐어요. 그러면 휴스텐 코리아는 현재 일시 중지된 상태에서 해산 상태예요. 예, 거의 해산인데 곧 해산은 이 회장님이 그 이성희 변호사를 통해서 신탁을 하게 했고 네. 또 회사도 해생을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걸 예. 해생하면 법인을 해서 지금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법인이 팬덤들을 위한 법인이죠. 그 회생 그 휴스텐 넘버 2 구명정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제3 법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임시 바지선 같은 거예요. 탈출을 다 침몰하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여러분이 경영을 어떻게 할까 다시 결정하라요. 나는 경영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마지막 프로모션에 들어간 사람들도 이제 구제가 될 거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캐피탈 때문에 차량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정말 전국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제일 우선이에요. 예. 그 사람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저는 물론 평가가 뭐 했냐 왜 했냐 하겠지만
좋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절차 과정은 나중에 잘못됐지만 그런 고소고발 별도로 할 거예요. 잘못된 거는 고소고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부동산은 시더스와 관련된 은행 대출이 안 됩니다. 거의. 그렇죠. 그래도 매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가지고 정말 그 마중물로 할 수 있는. 억울하고 막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 위주로 대부분 지출될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출되라고 그렇게 했고 제가 연락을 받은 거는 그 이유가 되고 나서 2월달 되고 나서 그걸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해도 박 실장이 회장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보시기에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잖아요. 잘 안 듣죠. 믿음이 또 깨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 그러면 제가 하라면 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더더구나 안 듣죠. 예. 자, 우리 김상현 대행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딴 데 용도를 절대 쓰지 말고 그런 프로모션을 쓰고 그 돈을 회계 자료를 다 주고 그걸 가지고 남는 걸 신탁을 해라. 이게 제 얘기예요. 그게 뭐 틀린 말이었어요? 틀린 말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이 신설법인은 뭐 휴생코리아하고 별도 법인이 아니라 휴생코리아를 위한 바지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그렇죠. 같이 이제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법인에 제가 그래서 주식을 100% 제 이름을 신탁을 했고요. 주식을 5천만 원짜리 법인이에요. 그냥 네네네. 5천만 원짜리 법인이고 신탁을 해서 이 법인에서 뭘 하기로 했냐? 여러분들의 수익자를 다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제가 신탁받은 것을 수익권을 일단 팔기 전이라도 나중에 줄게 하면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수익권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공식 채널로 홍보했던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네이버로 다 해서 얼마 받아야 될지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팬덤들은 굉장히 그 순진하고 그 이상한 회장을 바라보고 좀 회복되기를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다른 측면에서 마음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승희 변호사 혼자서 해물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팬덤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자, 신탁 재산을 어떻게 해먹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해먹었으면 벌써 또 여기서 들고 있나 깽거리 치고 난리 날 거예요. 전국에 23만 명이. 내가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어차피 신탁 때 압류될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놓은 건 내가 여러분도 뒤늦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걸 빨리 갖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우리 한국 방송이 이승희 변호사를 이렇게 자랑 이렇게 일부러 쉽게 세우는 게 아니고 신탁은 상당히 어려운데 만약에 신탁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탁이 안 됐으면 예. 여러분 모든 압류되고 그냥 먼저 한 사람이 경매 넣고 끝납니다. 어제 인출돼 나간 것도 있다며. 다 인출됐어요. 그것도 이 법원 여기가 회장이 구속되고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선수금에다 소송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이 법인에서 뭐라 그래? 이거는 먼저 주는 돈이 아니다. 아직 사기가 안 됐다. 이렇게 해서 하면 시간을 끌 수 있는데 그걸 서로를 아무도 주인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피의자 조사반이라고 다 정신병 가고 패닉 받고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 끌려다 가다 보니까 대응을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바로 지금이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예. 안타깝게도.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모 트리플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지난번에 실명도 거론했지만 지금 보석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돈이 많다고 보석되는 게 아니라. 돈 냈고 돈 내기 이재용 회사 벌써 나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부산에 이재용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더 중요해요. 이상은 회장이 더 중요해요.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안 내보내잖아요. 법원에서는. 예, 잠깐만요. 부산에서 온 그 트리플 두 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만났는데요. 네. 자, 아까 이승희 변호사님이 라이브에서 네. 한 30억을 박스로 이렇게 변호사한테 줬다는데 나중에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그 30억이 네. 정확하게는 금액은 모르지만 하여튼 30억이 넘든지 어떤지 트리플들이 작년 12월인가 걷어서 이상은 회장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걷었다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변호사비 위반이에요. 그 사람도 변호사도 신고 안 하고 예. 아니 변호사비가 그 돈이 정상적인 변호사 비용이에요. 로비 자금이죠. 빼주겠다는 조건이죠. 도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불법적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변론 방식이에요. 김현장에서 박스에게 돈 받는다고요? 그런 일 없어요. 세금 계산서 끊고 하죠. 왜 박스를 하냐고요. 분명히 불법적인 돈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트리플들이 이제 이상한 회장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리플은 사랑했지만 그렇게 돈 분명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변호사도 바로 문제 제기해야 돼요. 변호사에 진정 들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은. 그 사실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돌려줘야죠. 사기쳤고. 아니 무슨
청탁 비용을 받았다. 누구를 만나서 교제해가지고 수사관한테 잘 부탁해서 검사장한테 부탁해서 네. 하겠다. 그러면 다 구속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은 회장의 보석을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 트리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노력하는 걸 계속하라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노력은 이미 했으니까 멈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것은 그 당시 그렇게 되면 기존의 판사가 기각을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불리하기 때문에 천천히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심리가 살아있잖아요. LKB가 이제 오늘 변론해요. 그 저희 사람 변론해. 아, 그러면 이게 좀 이 방판법이 아니구나. 실물 거래가 있구나 하면 어떻게 그 심리가 되면 보석을 인용해주면 결국은 누구 대가를 해요. 바로 부산에 또 우리 대륙의 변호사의 성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또 들어보니까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지난번에 그 사실혼 관계입니다 하고 그 부산 대륙 변호사가 이야기했을 때, 네. 뭐 마이크를 뺏었다고 뭐 이렇게 뺏어서 이야기했다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변호사가 방청객이 크기 때문에 마이크가 뺏는 게 아니고 마이크가 고정돼 있어. 그렇죠. 고정된 걸 말할 때 판사가 마이크 들고 회장님 쪽에 마이크를 줬어. 그러니까 회장이 끝났으니까 내가 말할 때는 마이크를 돌려야 돼, 안 돌려야 돼요? 돌려야죠. 그리고 이게 돌리는 마이크예요. 그 물 빼서요. 이거 내가 훔쳐갔어요, 마이크를. 그때 이제 방청객이 한 14명 정도 있었는데. 악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4명 있었는데 그 이성희 변호사님이 이야기했을 때 마치 반대 의견을 이야기한 것처럼 분위기가 싸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예. 그거는 뭐냐면, 내가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의견이 LKB나 다른 변호사 의견도 충분히 좀 받아서 해라. 예, 예. 그런 얘기예요. 아니, 이 대륙에서만 할 신출 규모란 보석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처음부터 이상은 회장의 그 친필에 이성희 변호사와 LKB가 LKB하고 상의해서 보석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위반한 거잖아, 사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회장님도 그 전날까지도 나한테 만났을 때도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회장님이 그러면 아, 나는 저쪽에 맡겼으니까 믿으라고 해줬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어요? 회장님도 의문을 점유하니까 나는 회장님도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결국은 몇 번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결국은 보석이 안 됐잖아요. 오늘이 2월 20. 오늘 보석 기일이 아니에요. 예, 거기도 아직까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 자, 이상은 회장의 보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했고요. 자, 지금 변호사님 입장에서 지금 아까 수사관하고 통화하는데 혹시 지금 수사 내용 중에 좀 더 이상은 회장의 그 범죄 사실이 또 밝혀지는 것도 있습니까? 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지금 해피캐시라든가 이것이 사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거기서 주된 요지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왜 소득이 없냐 이 말이에요. 네. 소득을 투자한 거 뭐예요? 회장님이 다 투자했잖아요. 자회사에. 네. 그것도 뭐 그 부동산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산이 어떻게 됐냐. 그거에 밝히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사진과 그 본부 그 임원진들하고 의논한 건 아닌갑죠? 처음부터 한 적이 없죠. 아, 그럼 혼자 단독으로 다 하시는 거의 거예요? 대부분 단독이죠. 외부에 누구와 한 거예요. 외부 사람하고. 그럼 그것도 횡령 배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거는. 예, 아무쪼록 왜냐하면 소득이 가치가 있는 걸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가치 없는 데서 만약에 손실이 일어났다. 그게 배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보니까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이 그 시더스에 이게 사건을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시더스를 많이 사랑하는 눈빛이 보입니다. 시더스를 좀 사랑까지 안 하고요. 그 욕도 많이 얻어보니까. 울고 있는 팬덤들 위해서라도 끝까지 실망하지 마시고 네. 좀 끝까지 좀 시더스를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팬덤들의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지금 2시 5분이니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따 재판장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거 이 공판 그러니까 재판 가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인데 예. 꽤 긴데 예. 그래도 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꼭 팬덤들이 다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공판을 다녀와서 또 인터뷰한 내용이 있다 그랬죠? 예. 다녀와서 제가 다시 또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는 인터뷰를 또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예. 그렇게 멀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예, 한
거기서 걸어서 한 10분 이내로 왔으니까요. 예, 가까웠고 예. 그 차 세워놓고 이제 저도 걸어왔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예. 거기 이제 복도에서 나오자마자 이상한 회장도 좀 만나고 저도 좀 이제 한번 뵈려고 그래 했는데 이상한 회장은 저 반대쪽으로 저 안쪽으로 해서 다른 통로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제수복을 입었으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인권적으로 좀 네, 이렇게 했나 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보니까 복도에서 좀 하려고 대기를 했더만은 네. 거기에 경비하는 그 경찰이죠. 네. 법원 경찰들이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고 나가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근데 보니까 저기 이제 저 김상인 그 대행도 이래 와 계시더라고요. 네. 왔다가 이제 뭐 사람들 많아서 제대로 인사도 못 하고 그냥 이제 이성희 변호사가 그래도 이제 변호인 중에 또 이제 아는 사람이 다른 변호사는 못 봤어요. 네. 그 얼른 뭐 빠져나갔는데 얼굴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가서 이제 좀 물어보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판사를 참 잘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네. 하나님이 그 재판관에게 네. 재판을 양심적으로 정말 양심에 따라서 네. 공정하게 하라고 공의롭게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오늘날도 그 유전 무죄요. 네. 무전 유죄다. 예. 또 오늘날도 판사가 또 검사를 또 잘 알고 또 변호사가 또 검사를 잘 알고 이러면 네.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유전 유죄가 더 심합니다. 특별히 흑인 베이는 더 심하고요. 네. 이제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판사가 양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선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 판사가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사람 같다. 네. 이렇게 좋은 이렇게 뭐랄까 좋은 조시다. 조시가 좋다. 조시가 뭡니까? 어쨌든 뭐 피고인들에게는 좀 까다롭지 않은 그런 판사라서 좀 좋겠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피고인들 또 이제 변호사들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자, 그럼 한번 판사가 인터뷰한 거 수용을-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막 법정에서 나오셔서 지금 이제 다시 사무실로 왔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그 첫 공판 준비기일인데 마침 그 준 재판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좀 분위기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그 변호인들 피고인 한 7 법인까지 이제 한 8명 다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변호인 LKB 저 2사람, 그다음에 또 우리 그 대륙에서 나오고 예. 또 나머지 변호인들이 다 여러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고인이 많다 보니까 피고인별로 입장이 예. 어떤 것인지 사건 개요가 무엇인지 이걸 처음 묻는 자리예요. 오늘 그 무슨 이상은 회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판사가 뭐 질문한 내용이 어떤 거 아니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까? 오늘은 그냥 아. 성명과 이름, 본인 확인이네요. 예, 그다음에 주소지만 물어봐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자세한 거는 변호인 입장을 하기로 했는데 먼저 이제 LKB 쪽에서 예. 손 변호사님이 모두 진술을 했어요. 예. 뭐 이것이 이제 실물 거래가 있다. 그다음에 그 등급이 있지만 이게 다단계 조직과 다르다. 뭐 이런 몇 가지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어서 또 제가 실제로 이제 만난 부분에 대해서 실물 재화가 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동시에 재화가 있다는 주장을 우리가 늘 해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서비스가 있다. 용역. 그러니까 앱을 통한 서비스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이 그래프를 보면 초기엔 조금씩 되다가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예요. 예. 이게 유선형 쭉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걸 평면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네. 잘못됐죠. 왜냐하면 초기에는 농수산물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확대돼가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다단계 구조로 알고 있는데 다단계 구조가 아니다. 롤업 구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이널, 그러니까 내 밑에 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LKB 변호사 측에서 김 변호사가 그 충분히 설명을 하던가요? 그 설명하신 것도 있지만, 예. 그 LK 변호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충하는
예. 복수하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서포트를 하셨네, 회장님 말씀대로. 예. 서포트를 하기로 돼 있었고, 예. 제가 이제 서포트한 요지는 이게 바이링귤 하나 밑에 두 사람이 갈라지면서 예. 그런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예.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롤업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한 번만 우리가 후원 수당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받겠죠. 나머지 그 롤업이 된다는 거는 가상의 캐시로 포인트로 이렇게 데이터로 값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예. 여기 논리 구조에 의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을 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가상의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방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인식을 못했다. 그래서 고의가 없다. 네.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다는 게 중요하네, 그렇죠. 그죠? 나머지 이사분들, 특히나 이제 나머지 이사분들은 이 명의와 그 소를 빌려준 것이고 이사회나 주총 이런 걸 한 적이 없다. 그럼 오늘 특별히 그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이 그 맡은 그 이사님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변호를 많이 하셨겠네요. 아니요, 원래 회사 변론이 기본적이고 그렇죠. 회사가 무죄가 되면 다 무죄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경영에 이분들은 그걸 알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다. 네. 단지 등재가 됐다는 것만으로 구속이 된 거예요. 네. 그런 논리다 아니면 모형상이라고 하는 이사가 있어요. 모형상. 아, 모형상 이사. 예. 그 모형상이라는 분은 이사로 등재만 돼 있고. 그 전부터 됐어요. 예. 2014년부터 그럼 그분은 어디 있어요? 구속돼야 되는데 그분은 조사도 안 받았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도 그냥 명의만 된 거니까. 아, 명의만 됐다.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반증이에요. 거의 소명이 된 겁니까? 명의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그에 또 반대로 우리 손 이사님 예. 같은 경우는 이사가 아니에요. 아, 손미희. 예. 뭐 2019년부터 예. 그분은 그냥 본부장이었어요. 그렇죠. 2013년 5월까지. 네.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 19, 20, 21, 22, 23년 무려 5년간 이사도 아닌 등재된 이사도 아니고 이사도 아닌 자를 이사라고 해가지고 앞에 걸 싹 다 처벌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 지금 구속돼 있네, 그리고. 억울하게. 그렇죠. 억울하죠. 억울하게. 더할 나위 없이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 오늘 거기 그 박재일 단장 나왔었나요? 나머지 모르겠어요. 박재일 안 나오고. 나는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모르고 예. 그 피고인들하고 변호인만 대부분 숫자가 꽉 차가지고 아마 몇 사람 못 들어왔을 겁니다. 그럼 1차 정식 재판이 언제로 결정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식 재판이 아니라 예.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판사가 이제 우리 LKB가 PT를 하고 싶다. 프레젠테이션을 예. 한 30분 하고 싶다 그래서 예. LKB도 하고 저도 한 30분 허락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전체 구조를 PT를 같이 하려고 해요. 그 두 개를 해서 사업이 뭐가 됐고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설명을 이해해야지만이 판사가 그러면 스케줄을 어떻게 갈지를 결정하겠다. 집중 심리로 갈 겁니다. 그 지금쯤 이성희 변호사님이 더 빠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물론 뭐 사람들을- IT 공학 박사도 있지만 네. 그 벌써 이해를 많이 아니, 하셨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나 봐야지 알죠. 그렇죠. 이 얼굴을 봐야지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모르니까 완전히 수술할 때 오른쪽 다시 엑스레이도 안 찍고 왼쪽 다리 수술하는 꼴이에요. 예. 자, 여기 있는 변호인들이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날고겨도 서류만 본다는 거예요. 네. 서류만 읽어보면 회장님이 나쁜 것만 써져 있어요. 예. 그 좋게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못하죠. 예. 그렇지만 저는 사람들 쭉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회장님의 좋게 느끼는 부분 또 반대로 회장님의 실수한 부분 내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걸 더 감안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회장님이 진술이 그 지난번 한 것도 판사는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보고 있는데 엉터리 얘기하면 뭐래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죠?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다음에 잘못하면 보세요. 허위 진술로 되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이제 대륙에 우리 그 김 변호사님 나타났어. 잠깐만요. 오늘 그게 가장 이슈인데 사실은 오늘 서울에 온 목적이 대륙 그 법인의 김 변호사님이 그 이 보석 신청을 하는 게 제일 이슈거든요. 보석에 대한 뭐 한마디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재판할 때 사실은 이 대륙 아주가 이걸 하려면 석방의 이유가 뭐예요? 사건 전체가 이게 실물 거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방파법 위반이 아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롤업이 있지만 이게 실제 롤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풀어가면서 설명해야 되잖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설명을 잘 못하죠.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고 맨 마지막 한 말. 보석 결정 빨리 해달라. 자, 이 포인트를 잘 들으세요. 그 판사가 들으면 거기에 잠깐 뭐 들어보세요. 예. 보석 결정을 해달라고 그 말 했어요. 그랬더니 이 판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예. 내가 뭘 알아야지 하지. 그래서 PT를 다 들어보고 기각할지
인용할지 그때가 생각한다. 원래되면 빨리 해야 되지만 이 사건은 금액도 크고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가 보고 할 테니까 그때까지 PT를 해봐라 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3월 12일 날 PT를 합니다. 오후에. 그럼 또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도 준비를 또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 LKB가 주도를 하고 LKB 해도 서포트를 해야만이 좀 더 아니, 약하게 약하게 서포트를 할 거고 그쪽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에서 혹시나 누락됐다든가 왜냐하면 전체 규모를 모르고 아무리 LK 변호사님 잘하신다 하도 서류만 봐가지고 서류에 나타난 게 뭐가 있어요. 그 의견서에 있는 그밖에 안 되고 그러나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나타난 이 리얼한 어떤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많은 그 휴생 코리아 그래서 팬덤들은 보석에 자 어떤 분이 또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석되는 줄 알아요. 판사가 하는 말이 나 처음 받아서 사건 받아 난 모른다. 새 판사로 바뀌었는데. 나 모른다. 내가 뭐 알아야지 하지 이 말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저기 대륙에 넣은 것 갖고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피고인들의 입장이 뭐냐 자백을 하냐 부인하냐. 근데 여기 전부 다 부인했어요. 이상은 회장이 부인했다고. 아니 전부 다 범행을 부인했죠. 전부 다. 방판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아. 그러면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전부 다 부인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2일 날 1차 그 뭐 재판에 보는 1차 또 그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준비 절차하고 예. 그다음에 증인을 누구 할지를 그때 결정합니다. 그때 증인은 이제 앞으로 스케줄 이제 재판 스케줄을 그때 잡아요. 그 재판이 계속 되겠네 앞으로. 그렇죠. 누가 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네. 어떤 분위기는 이제 그런 판사님도 분위기를 이제 사건을 파악했고 이해하고 뭐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구나 어떤 입장이구나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보석은 뭐 결정은 아직 되진 것도 없고 12일 날 가서 또 그때 봐야 되겠네, 그죠? 그때 가서 내가 기각을 할지 인용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빨리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결정을 해줄게. 결정을 해줄게는 뜻이 뭐예요? 내보낼 수도 있고 안 내보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 가서 한다고 아직 내가 내용을 모르겠다. 이제 그 대륙에서는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이 말만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하거늘 7일날 해서 7일날 가서 두부 갖고 기다리고 8일날 기다리고 구정 끝나고 기다리고 15일날 끝나고 15일 한 5회 정도 지금 벙커가 난 거죠? 오늘 28일날 또 나오는 줄 알고 있고요. 오늘요? 또 그런 얘기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재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도 LKB에서 뭐라 그랬어요? 10일도 아니고 19일날 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뭐야? 회장님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나쁜 더 늦죠, 그러면. 더 늦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우리 정경진 쪽에 있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자기 스케줄 때문에 재판 19일은 안 된다. 그래서 한 주 땡겨달라고 해서 10일로 그나마 잡은 거예요. 오늘 지금 많은 팬덤들은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공판 준비기이지만 그래도 이상한 회장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보석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참 이렇게 귀한 시간 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이나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카드라. 그러니까 여기 법적 프로카드도 많이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차떼기 당도 아니고 박스떼기로 석방이 된다고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 예.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상규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은 어쨌든 위기 상황이고 실제로 여기 그만 끝난 게 아니라 서초소 사기 사건이 중요해요. 지금 조금 전에 수사관 전화 온 거 보셨죠? 네네. 본격적으로 수사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방판은 구속되고 억울하시고 이름 빌렸다가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름 빌려줬다가 했다든가 경위에 가담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사기죄 공범이에요. 그러면 여기 구조 따지면 심지어 직원까지 일개 팀장 직원까지 지금 피의자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플랫폼장, 트리플, 단장, 본부장 전부 다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딱 깨놓고 여기서 이상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 본부장
이런 포함자까지 이렇게 변호를 맡지 않습니까? 사기에. 그러면 그 지금 다음 12일 날쯤 되면 그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얼핏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사들을 위해서 또 보석 신청한다는 말도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죠. 이제서야 저희가 나머지 정경진 우리 이사, 손이사 이 사람들에서 보석을 이제 제가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판사가 오늘 설명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이분들이 가담 정보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자료를 갖고 내가 보석을 넣으면 판사가 이분들은 그야말로 보석이 돼야 될 분들이에요. 어쩌면 이상한 회장보다 더 그 지금 현재 구속된 이사들이 더 빨리 보석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지. 모든 결정을 업무 정도가 너무 하범 중에 하범이잖아요. 예. 앞에서 뭘 했냐고요. 불구속 수사 가능하다, 그죠? 불구속 재판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재판이 늘어지면 회장님도 구속기간이 만기가 있어. 그러면 석방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4월, 5월 얘기했던 이유가 이게 나머지 경미한 이사들도 왜 저희가 보석을 안 넣겠어요. 네. 판사가 타이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월 28일에 바뀐 판사 가는데 바뀐 판사가 어떤 결정도 하기 전에 어떻게 바뀌기 전에 판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 안 합니다. 그거는 월권행위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아마 예의를 하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그 구정 전에 기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기각을 자꾸 하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기각하면 회장님 다시 보석 넣기 어려워.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게 그 뜻이에요. 인용할 건 했지만 혹시 자료가 부족하다면 부족을 좀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조금 더 받아가지고 더 넣어서 함부로 기각하지 말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 좀 여담인데 오늘 새로 임명된 그 판사님 아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근데 판사님이 좀 얼굴이 봤을 때 그냥 편하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듣는 분 같잖아요. 예. 아주 엄벌해하는 얼굴 보면 완전히 사천왕상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이런 내 이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 그래요. 그래요. 한번 내가 볼게요.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PT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조금 희망적이네, 그죠? 그렇죠. 요 아니, 어떤 그래서 판사를 만나에 따라서 다르거든. 아무리 급해도 바늘 그냥 허리에 막 해갖고 돌린다고 해서 바느질 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김상인 변호사 하는 말인데. 그렇지요. 늘 했던 말이에요. 시간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새로 설립된 법이나 좀 뭐 새로 뭐 주생 고려로 한 거 없애고 따로 한 것 같은데 어차피 연장선상에서 이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데 그 설립 그 관계자들 즉 말해서 그 고문 대표 네. 언제쯤 발표할 것 같습니까? 아니 내가 발표를 하지 않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재 회장으로 대표로 설립 임명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냥 명의 신탁하듯이 이사분들 다 명의 빌려주신 분 아니에요? 주식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똑같아. 그냥 명의만 좀 빌려달라 해놓고 일단은 출범을 시킬 테니까 배는 이 압류가 들어온 게 다 지금 예측돼 있어요. 이미 내가 들었어요. 이거 지금형 확정됐다는 거. 그럼 바로 출금해요. 바로 인출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놨으니까 이제 또 넘어갔으니까 실제로 그 현재 모든 23만 명 가까이 되는 팬덤들이 새로운 그 법인에 탑승을 하는 게 맞겠네, 그죠? 아니 탑승 안 해도 강제 탑승해요. 자연스럽게 그냥? 아유, 채권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예. 가서 다른 다단계 하실 분 빨리빨리 하셨대. 그럼 나는 못하겠다.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빼갈 방법이 없죠. 그럼 뭐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에 들어가네. 태어난 거랑 똑같아요. 나 대한민국 태어나서 싫다고 해도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보니 대한민국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채권자는 여기에 신탁재산에 다 n분의 1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투자해놓고 딴 일 해도 돼요. 투자자로서 그냥. 자, 만약에 그 이상한 회장과 은 변호사의 그 계획하고 있는 어떤 플랜 같은 게 새로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 법인에서 일단 저희가 모체가 되고 네. 그게 좋은 거면 B라는 법인을 만들어 여기 다 론칭 한다 그랬어요. 같이. 그러니까 여기가 플랫폼이라니까요. 그렇죠. 플랫폼이니까 이 플랫폼에서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쇼핑을 올리고. 하거나 그다음에 물물 거래를 하거나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꼭 오뎅집을 할 사람 오뎅집 그렇죠. 다 속는 거예요. 군고구마 들고 올 사람 군고구마 여기서 팔아달라고 할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 여행사 들어올 사람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죠. 예, 오늘 참 이렇게 막 재판장에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TN 한국방송에서 이승희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헌 회장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좀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팬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 이상헌 회장에 대한 변호는 네. 지금 이승희 변호사가 빠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되면 이제 LKB 변호사와 네. 또 그 보석 신청을 하는 네. 뭐 대류가주 변호사가 담당을 하겠죠. 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좀 우리가 잘 해주기를 네.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이승희 변호사는 벌써 이제 앞뒤 좌우 네.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경험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들리는 게 제가 좀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네. 이상헌 회장은 담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피고인 네. 영농조합 법인 또 피고인 트리플 피고인 단장 피고인 본부장 피고인 이사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좀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물어봤을 때 이승희 변호사의 대답이 변호를 하는데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3월 12일에 정식으로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 3월 10일이에요. 근데 LK 변호사는 3월 19일인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어느 변호사가 일이 있어가지고 19일은 안 된다 하니까 12일로 이렇게 땡겨진 거예요. 이상헌 회장이나 그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네. 공판 빨리 좀 땡겨서 하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승희 변호사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제 판사에게 요청이 뭐냐면 네. 자 이쪽 PPT 있지 않습니까? 네. 준비해서 각각 변호사들에게 30분씩 좀 달라. 네. 그 이제 이승희 변호사도 30분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변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헌 회장은 LKB하고 이쪽 아주 대륙아주에서 이제 변호하고 네. 그다음에 이쪽 그 이사진들 그다음에 다른 본부장, 본부장 그 트리플 이런 사람들은 이승희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하게 되는데 네. 이승희 변호사에게는 아마 12일 날 그들에 대한 이상헌 회장을 제외하고 그들에 대한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예. 뭐 자기들은 또 억울하다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장을 찾아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네. 다녀온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설법인 시사모가 이제 출범한다는 얘기를 어제 또 방송을 또 했고, 예.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진전돼 나갈 건데 좀 서로 간에 비난의 목소리가 좀 없어야 되겠고, 예. 그래야 지금까지 우리가 방송한 모든 것들도 잘 되고, 네. 예, 저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잘 되고, 예? 우리도 취재본부장이 고생 많이 했는데 결과가 또 좋아야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예. 토크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네. 자, 팬덤들 위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당연히 그래야죠. 팬덤들이 팬덤이 지금 주인이니까. 제가 지금 취재한 거는요. 네. 자, 정말 렌트비 때문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 다 동의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네. 그나마 다행인데 네. 가족이 반대했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고통이. 그 와중에 그 지금 렌터카 비용을 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프로모션 한 사람 네. 또 그냥 계속 전환만 한 사람들은 지금 뭐 아이 말로 맛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설법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말 팬덤들을 살리는 또
전체가 옛날에 행복했던 그 시절로 네. 다시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지 어느 신설법인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조금 전에 오기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서울서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저기 전화가 왔어요. 자, 김상인 대행이 또 유튜브에 또 방송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김상인 대행 이야기는 뭐냐면 또 자기도 사인을 받아왔는데 팬덤 여러분 본사 대행이 네. 발표하는 것 외에는 팬덤 여러분 믿지 마세요. 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자 이성희 변호사 사인 받아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세히 네. 사인 아까 그런 얘기 다 나왔죠. 예, 네. 봤잖아요. 그걸 보면 그럼 이성희 변호사 거짓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자, 그런데 또 은 변호사가 또 거짓말하냐? 아니에요. 은 변호사도 유튜브를 뭐라면 새로 개소했잖아요. 예. 열었잖아요. 그러면 자 이상은 회장이 또 은 변호사에게 또 축하하는 메시지와 함께 또 많은 팬덤들은 은 변호사하고 또 함께해라. 그것도 자필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은 변호사 하는 말은 또 이상은 회장님이 이렇게 또 하나의 플랜을 만드는데 참 기똥차더라. 좋더라. 네. 근데 지금 단톡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거기 대구의 플랫폼장이 만드는 그런 우리 회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시스템 코리아 네. 햇빛캐시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 더 좋은 거더라. 그러면서 은 변호사도 은 변호사대로 회장님한테 사인을 받아왔다. 그 지금 이제 3파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미 신설법인은 만들어졌습니다. 네. 만들어져서 이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 관계자에게. 그러면 신설법인이 이상은 회장의 사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네. 그러면 언제 이 로드맵이 발표되느냐 네. 하니까 3월 첫째 주쯤이면 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겠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엊그제 지난주입니까? 네. 싱싱 유정란 유정남. 네. 그분의 통화를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아까 아침에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막 우는 거예요. 네. 그분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 장모님하고 이제 우리는 살았다 여보 막 이러면서 네. 김 대표님하고 최종열 목사님이 방송한 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미 시사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 좀 빠른 듯 싶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소식에 싱싱 유정란 김정숙 네, 대표님. 권사님이죠. 네. 근데 이분이 막 울먹이면서 정말 본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저한테 감사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김 대표님 또 최준호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새로운 아까 시사모. 법인 예. 시사모 예. 그게 생긴 것에도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근데 그 마음이 제 생각에는 정말 수많은 팬덤들의 그 바람이 아닐까. 네. 지금 이쪽을 따를까 저쪽을 따를까 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는 그런 유행가처럼 네. 팬덤들이 아주 영어로 말하면 케이어스 이 카오스 세탁기 있잖아요. 네. 카오스 세탁기가 영어로 말하면 케이어스입니다. 케이어스. 네. 케이어스가 네. 혼돈입니다. 혼돈. 막 카오스. 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카오스 세탁기가 원래 발음은 케이어스입니다. 케이어스. 근데 이게 지금 비대위마다 또 본부는 본부대로 또 변호사는 변호사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상은 회장님도 사인을 해줄 때 네. 창구를 일어나 해서 네. 이제 좀 정신을 좀 가다듬고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사람 들어가면 나도 사인 받다 여기 있다. 저 사람 받으면 나도 받다. 전부 다 이런데 그러면 팬덤은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도대체?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이 천불납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러면? 그 대표님 한번 마무리 한번 하시고 지금 이거 이제 오늘 내일 또 이성희 변호사가 또 우리 방송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라이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보면 김상인 이제 대행도 라이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은 변호사 라이브 생겼어요. 원래 있었어요. 네. 그럼 이제 이 KTN 한국방송은 뭐냐? 한국방송은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아니 정말 이제 제가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예.
일단 그 시사모 신설법인을 중심으로 네. 예, 중심으로 해서 회사가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상인 대행은 현재 이제 회장 대행으로서 예. 경영적인 측면을 계속 이제 발표를 해 나가고. 그렇죠. 엄 변호사는 또 이제 접견 변호사니까 네. 접견 변호사로서의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법인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세 분이 다 도와야 된다는 쪽으로. 예. 거기서 뭐 서로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이성희 변호사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네. 누구 편이 아닙니다. 저는 바람직하고 팬덤들이 행복하다면 정말 우리 KTN 한국방송이 계속 끝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성희 변호사 이야기는 뭐냐면, 자, 신설법인이 만들어졌으니 그러면 김상인 대행이나 엄 변호사가 이 위에 이미 만들어진 법인은 합법적인 법인을 합니다. 네. 그럼 그 위에 이것도 런칭하고 저것도 런칭해서 네. 팬덤들이 행복해 한다면 네. 그쪽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접견 변호사는 뭐냐면, 저도 법을 전공했다 했습니까? 접견 변호사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뭐 심부름하면 좀 이상하지만 네.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네. 왜? 자, 김상인 대행이 이상은 회장을 만나려면 네. 제한됐으면 10분. 그렇죠. 이 10분밖에 안 돼요. 네. 10분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네. 그래서 변호사가 접견 변호사로서 이 법률 지원 단장이라는 직함을 맡았습니까? 네. 그러면 네. 자, 거기에는 각 16개 계열사 중에서 살아있는 계열사들의 그 결제도 또 엄 변호사가 대신 맡아주는 거고요. 네. 또 김상인 대행이 어떤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다. 네. 그러면 그 플랫폼에 대해서도 대신 설명을 하려면 접견 변호사는 1시간도 2시간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김상인 대행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A를 이야기했으면 접견 변호사가 B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예. 설명할 때 잘 귀담아 듣고 또 전달이 잘 돼야 되고요. 또 반대로 이상한 회장이 이런 A라는 지시를 했는데 가지 나와서는 또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만약에 B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또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접견 변호사는 뭐냐, 순수하게 자, A와 B, 이상한 회장, 그 다음에 경영지원 단장 네. 또는 다른 사람의 건의사항을 이렇게 대신 접견해서 전달해주고 또 메시지를 가지고 노는 그 역할이 접견 변호사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성희 변호사의 역할은 뭐냐면, 이성희 변호사는 말 그대로 자기가 맡은 그 피고인들을 뭐 보석이라든지 또 무죄를 만들어내는, 변호사는요, 검사하고 완전 반대예요. 말 그대로 변호를 잘하면 죄가 10년 받을 것도 1년 또는 집행유예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변호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성희 변호사 역할은 시스템 코리아 영농조합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무죄를 만들고, 또 LK 법인도 마찬가지, 이미 이상은 회장의 뭐 사기, 그 다음에 뭐 보석까지도 아주 대륙아주 그래 맡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어제 그 신설법인 시사모 때문에 저도 예.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예. 근데 아까 뭐 이렇게 뭐 시위하는 사람들 내부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이렇게 근거도 없는 얘기로 뭐 사람들을 비난해 가지고 이게 지금 뭐 또 고소고발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저도 안 좋죠. 예, 제가 기분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PD 수첩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여기를 확실하게 내가 잡기 위해서. 근데 네. 아니 그렇게 나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좀 이렇게 잘 돼야지. 여기 서로 비난하고 그 자기 주장을 해서 뭐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네. 지금 회사가 빨리 회복돼서 정상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많은 분들이 곳곳에 네. 많은데 뭐 그런 얘기 다 듣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시사모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될 거니까 네. 거기에 초점 맞춰서 김상인, 엄 변호사, 이성희 변호사, 그다음에 뭐 여기 뭐 임원, 비대위 그다음에 뭐 위원장들, 그다음에 네. 뭐 팬덤 모두가 뭐
하나같이 가라고 한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 말이라도 좀 하지 말고 협력을 해줘야 이게 잘 갈 거 아닙니까? 제일 미운 사람들이요.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중요한 한다고. 것은 예.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도 기분 좋게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시더스를 위해서 저 자꾸 일하고 이거나 있는데 뭐 이게 우리 현장 취재원 얘기를 좀 듣고 보면은 막 사실 기분이 안 좋아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요. 지금 자 KTN도 안티가 생겼어요. 됐어.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냐면 아니 제 말은 KTN을 싸잡아 가지고요. 한통속이라고 지금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요.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뭐 진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시더스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그런 건 강조할 필요 없고 그냥 네. 우리가 무시하면 되는 거니까 좀 뭐 이게 늦은 시간에 이거 오늘 방송 나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예. 그냥 하여튼 12시 보내보세요. 예, 12시가 다 돼 가는데. 뭐 편집할 것도 없습니다. 예. 안 되면 찾아보고 뭐. 어쨌든 현장을 찾아서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거밖에 안 되나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수준을 제가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정말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들리면은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예. 희망을 주는 KTN 한국방송. 예. 정말 우리가 변호사나 다름없습니다. 예. 우리 시더스를 변호하는 방송이라고 지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자랑할 예. 건 없고 어쨌든 우리가 그 시스템 그 그룹 네. 시더스 그룹, 시더스 그룹. 휴스템 코리아 여기가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방송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 KTN 한국 방송을 위해서라도 좀 단합을 하세요.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시사모가 또 잘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바랍니다. 예, 정말 예.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막 진짜 막 다음 달 되면 막 죽기 직전이라 하는데 이거 진짜 버뜩 해결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나머지는 팬들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맡기고 신설법인을 준비하는 우리 핵심 관계자 여러분 정말 뭐든지 정말 신중하게 해서 팬덤들을 좀 살려내는 그런 정책으로 좀 바짝 좀 땡겨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MBC 처음에 갔을 때 6개월 교육을 받아요. 예. 그때 차인태 아나운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자인태 아나운서를 예. 예. 이렇게 네모를 딱 그림을 그리더니 예. 여러분 합격을 축하드리는데 이 네모 속에 들어간 사람은 관계가 없고 네. 또 너무 작은 사람은 여기에 맞추고 네. 또 여기 네모를 벗어난 사람이 있다 이거죠. 너무 네. 똑똑해가지고 네네. 잘나가지고 그런 사람은 줄여서 이 네모 속에 좀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MBC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그건 무슨 소린가 했었는데 나중에 생활해 보니까 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되더라고. 좀 부족한 사람들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속에 맞춰지는데 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뭐 이게 꼭 들어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지나치게 튀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좀 자제하시고. 맞아요. 예. 너무 또 말이 없이 부족한 사람들은 조금 능력을 키우세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서 자 이제 뭐 시더스 그룹과 휴스텐 코리아는 일단 이제 살짝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신설법인 시사모로 시사모 만드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다면 그럽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어제 제가 관점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9자인데 저기서 보면 6이거든요. 그러니까 6과 9.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기 쪽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저쪽에서 보면 그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제가 왜 눈물이 제가 왜 날락한지 모르겠네요. 진짜 정말 이 잘 단합해서 나가도 모자를 파네. 지금 빨리 그 재판이 빨리 끝나야 되거든요. 재판은 금방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재판대로 냅두고 신설법인 시사모를 통해서 빨리 회복이 되면 재판도 쉽게 끝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자 현장을 찾아서 현장 취재를 잘 해온 우리 류광식 취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제가 늦은 시간이라도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11시 17분이네요. 한번 보시고 뭐 댓글에 뭐 어떤 글이든지 올려주세요. 근데 남을 비난하는 얘기만큼은 하지 말아달라. 힘이 되는 우리 그 최종일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살리는 얘기, 네. 예, 살리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팬덤 여러분 전부 다 정말 지금 저도 눈물이 정날라 하는 이유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거든요. 잘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히 주무십시오.